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약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약관 대출을 해준 보험사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변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크게 신용대출 채권과 담보대출 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용대출 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채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의 담보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면 담보물을 매각해서도 갚지 못한 잔존 채무가 남는다면 변제 금액을 유보해 놓았다가 일반 신용대출 채권과 동일하게 개인회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채권 모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서 개인회생에서 해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누어서 개인회생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약관대출은 신용대출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담보대출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약관대출은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약관대출은 아예 대출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관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관에는 만약 상환하지 않는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관 대출의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을 근거로 약관에 따른 대출 계약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의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약관 대출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비록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의 성질, 즉 이 차용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이 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지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상계 규정이라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계 완화나 또는 상계 강화, 이런 규정들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은 약관 대출을 대출이 아니라 보험금을 미리 선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미리 받은 거지 뭐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보험회사에 대출 채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이 채권자 목록에 등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약관 대출을 받은 만큼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의 선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청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 중에 담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수가 있고요. 원리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이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수도 없고 탕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은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